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통합 케이스 툴 비주이즈 오픈소스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템플릿의 활용과 독앤뷰를 설계하기 위해서 UML의 각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고 그것이 독템플릿에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UML 다이어그램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유명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액터와 쓰임새, 유즈케이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유즈케이스와 이 쓰임새 간의 포함이나 익스텐션 관계를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이 흐름들, 프로세스 간의 흐름들을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이고요. 시간별로, 그리고 객체별로, 액터별로. 이 액터에 대한 정의는 스웜 라인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체 흐름을 정의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 절차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연관관계들을 도출을 하면서 어떤 객체로 인해서 어떤 객체가 도출이 되는지, 그래서 문서를 중심으로 도출되는 다이어그램이고요. 실제로 ERD와 매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펑션이나 클래스들이 동작을 할 때의 동작 머신들을 정의를 하는데, 하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도출이 될 때 어떤 메소드가 불리게 되고 한 클래스나 기능이 몇 가지 상태로 정의가 되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와 객체 사이의 호출 관계를 시간 순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를 호출을 할 때 어떻게 호출하게 되는지를 정의를 해서 여기서부터 메서드라든지 오퍼레이션, 메시지 관계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협업 다이어그램과 1대1로 매핑이 되는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시간순, 타임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협업 다이어그램은 빈도수를 보게 됩니다. 각 객체를 부를 때 몇 회를 부르고 얼마큼 빈도수로 호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향후에 컴포넌트로 묶을 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로 정의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포함 관계를, 즉 그룹핑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물리적 객체로 도출을 한, 즉 아니면 외부 시스템 등을 사용을 할 때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즉 여기 클래스에 뭐 결제 등록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다 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제공하는 오퍼레이션만 호출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출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이런 걸 보통 뭐 인터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웹 같은 데서는 API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하고 그룹핑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과 모델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UML 모델들은 크게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객체, 엔터티, 그 다음에 릴레이션, 그리고 다이어그램 로 정의가 되는데요.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이 유즈케이스, 액티비티, 스테이트, 패키지, 그 다음에 엔터티, 즉 물리적 실체를 정의하는 것이 클래스나 테이블, 그리고 액터, 컴포넌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의 관계들, 이런 관계든 이렇게 실체와 실체 사이의 관계들을 정의하는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 UML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보공학에서 쓰이는 다이어그램인데, ER 다이어그램, 테이블을 정의하는 ER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하는 DFT, 그리고 기능 모형들하고 얘기하는 패키지 트리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볼 건데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사용자의 요구 분석 과정에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으로 액터와 유즈케이스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됩니다. 액터는 시스템 사용자나 혹은 외부 시스템을 말하며, 유즈케이스는 액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즉
액터들이 수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초기에 시스템 개발 시 사용자와 개발자는 충분히 이 액터들의 행위를 정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변경할 수 있는 대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보통 방법론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웹사이트에 맞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유즈케이스를 정의를 하면 그 안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필요합니다. 즉 몇 개 별도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통신 모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컴포넌트와 어떤 다른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각 유즈케이스별 흐름을 정의할 수 있는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액터가 유즈케이스를 사용하는 액터들을 수업 라인 형태로 할 수 있는 뷰가 있고요. 이거 없이 그냥 프리하게 할 수 있는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는 액티비티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객체 타입인 클래스를 정적인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과 행위, 즉 어트리뷰션과 오퍼레이션, 그리고 그들 관계의 연관과 합성, 위임, 일반화, 패키지 등의 다른 클래스들 간의 정적 관계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정적 관계에 대한 제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다른 동적인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지는 특징에 대해서 기초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고, 또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의 개념을 지원하는 언어에서 직접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세스만 정의하는 C나 파스칼, 코볼 이런 데에서는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지만 실제로 자바, C++ 등에서는 직접 언어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한 클래스의 동작을 아니면 한 펑션의 동작을 설명하는 상태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태와 상태 간의 전이틀이거나 제약사항들을 따라 동작을 분류하고 상태의 변화 조건에 상태가 이동되는 방법,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할 땐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등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동 방법들을 정의를 해서 한 클래스나 아니면 펑션이 어떻게 이 상태들이 외부 액션에 의해서 변화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고, 보통 이런 것들은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드들 전환할 때를 정리할 때 사용을 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들의 메소드를 추출해내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간 순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시나리오를 수행할 때 일어나는 객체 간의 메시지 교환이나 호출, 동작의 흐름을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클래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할 수도 있고 호출 이벤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옛날에 업무 절차도처럼 이렇게 했던 거 안에서는 이 안에서의 시간 흐름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기능까지 연결하지는 못했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호출하는 관계가 메서드 방식인지 아니면 포스트 방식인지 겟 방식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표현해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고, 요거를 보면서 여기서 클래스의 오퍼레이션들을 아니면 인터페이스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1대1과 매핑되면서요, 시간순으로 된 그것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적으로 재배열한 다이어그램으로서 이 하나의 다이어그램, 하나의 객체와 객체 사이에 오퍼레이션이 몇 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빈도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적은 연관관계를 재정의하는데 도움이 줍니다. 즉 빈도가 한 번밖에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클래스로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로 묶을 때에 분리되는 형태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패키지 트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패키지라는 것이 모델링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분류하고 그룹핑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클래스나 유즈케이스를 그룹핑하고 또 물리적인 디렉토리나 논리적인 분류를 정의하죠. 카테고리 분류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원래는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재정의하는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는 기능 모형도처럼 트리 구조로, 하위 트리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듈을 컴포넌트라고 정의를 하고, 독립된 기구축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즉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어트리뷰트나 메서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도출하는 인터페이스로 외부에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얘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고, 이쪽에서 만들었던 다이어그램 클래스들도 외부에서 호출을 허용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의한 컴포넌트들도 이렇게 정의해서 외부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보공학에서 주로 사용했던 다이어그램들인데요. DFD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정보공학에서는 주요 다이어그램으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의 흐름과 변화를 정의하며 탑다운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1.1로 정의가 됐다가 그 하위는 다시 1.1.1 그래서 펑션을 쪼개는 형태로 정의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이고요. 객체 지형에서는 보통 바텀업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된 다이어그램들을 유즈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거나 컴포넌트로 묶고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ER 다이어그램은 지금도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엔티티 관계대로 데이터의 상호 연관 구조를 표현을 하고 거의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UML의 자료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단 다큐먼트에 해당되는 부분, 즉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뷰에 해당되는 윈도우즈의 C 뷰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큐먼트 쪽에 있는 정보를 보면 이 모델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성, 엔터티성, 릴레이션의 모델이 실제로 모델이 있고 이걸 표현하는 동그라미나 네모, 선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다이어그램의 표현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C뷰라고 하는 형태로 물리적인 윈도우즈 창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UML 케이스 툴이 가져야 되는 도큐먼트에는 이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뷰에 매핑이 되게끔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툴에서는 독템플릿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 다이어그램을 위한 뷰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어그램 종류에 따라서 정해야 될 독템플릿을 보면은요. 일단 스플리트 4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유즈케이스 뷰,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위해서는 유즈케이스 뷰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고, 이 스플리트 4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 화면을 이렇게 가운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사이징 바를 통해서 한 다이어그램을 4개의 뷰로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4개의 뷰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정의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4개로 쪼개 볼 수 있는 스플리트 4 프레임하고 유즈케이스 뷰를 정의를 하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또 액티비티 뷰와 이렇게 수업 라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컬럼 뷰 2가지를 정의를 하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뷰와 그 다음에 스테이지 다이어그램은 스테이트 뷰,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뷰, 콜라보레이션은 콜라보 뷰,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컴포 뷰,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패키지 뷰, 그 다음에 패키지 트리 다이어그램은 이건 펑션 모델 뷰. 이 펑션 모델이라는 것은 정보공학 용어예요. DFD 뷰, ER 다이어그램을 위해서는 ER 뷰, 그리고 요구사항 기술서는
두 개지. 여기 에디터하고 다이어그램이 있기 때문에 에디터는 리치 에디트 뷰, 그리고 이 단어 간의 관계를 정의했던 다이어그램은 컨텍스트 뷰, 두 가지가 정의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뭐 매트릭스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도출된 다이어그램들의 정보를 위해서는 이런 뷰들이 정의가 되고, 이런 독 템플릿을 이렇게 스플리트 뷰, 스플리트 프레임과 액티브 유즈케이스 뷰로 만들어서 독 템플릿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독 템플릿을 정의를 하고 나면 어떤 메뉴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이 독 템플릿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프레임과 이런 뷰를 가지고 독 템플릿을 만들어내고, 각 뷰에는 또 얘네들을 정의하기 위한 모듈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 하나의 뷰가 작동하게 되는 독 템플릿이 완성이 되는 거죠.